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별 집중호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지고 붕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슬 기자,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 나가 있죠. 자세한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침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던 부산역 인근의 지하차도입니다. 소방당국에서 밤새 배수 작업을 벌여서 대부분 복구를 하긴 했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차량이 운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20분쯤입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돼 9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3.5m 높이의 지하차도에 2.5m까지 물이 들어차며 차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당 20톤가량의 물을 빼내는 배수 펌프가 가동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울산에서도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운전자 1명이 실종됐습니다. 도시철도 부산역도 침수돼 한때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했는데요. 역사 내의 물을 모두 빼내 출근길 첫 차부터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운행이 중단됐던 신해운대 일광 구간 전철이 운행을 재개했고 부전 남창 구간의 무궁화호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만조 시간과 겹쳐서 내린 많은 비로 부산의 도심 하천인 동천도 지난 10일에 이어서 또다시 범람했습니다. 저지대 주택과 상가 여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붕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뒤편 옹벽이 무너져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수영구에서도 붕괴된 옹벽이 주택을 덮쳐서 주민 2명이 구조됐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부터 내일까지 최대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처럼 어젯밤 부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도심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긴박했던 상황을 김아른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시장 골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급류가 거세게 쏟아져 내립니다. 200mm가 넘는 비에 식당 안도 침수됐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자에 올라가 다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마치 계곡에서 쏟아져 나오듯 빗물이 무서운 기세로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불어난 물에 도로를 지나던 차량과 행인 모두 멈춰 섰습니다. 해운대의 한 아파트 앞 도로.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차들이 도로를 달리다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합니다. 승용차와 버스는 힘겹게 물살을 가르며 이동합니다. 몇몇 차량은 아예 고립돼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어디가 해수욕장 백사장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광안리 해변로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행인들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겨우 이동합니다. 부산 연산교차로.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물에 잠긴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부산진시장 지하차도 역시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찼습니다. 터널 안쪽에는 차 2대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시내버스 안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귀가하던 승객들은 내리지도 못하고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돼 꼼짝을 못하자 불어난 물이 버스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3시간의 집중호우에 부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1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강원 지역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4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릉 남대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윤주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이곳 남대천 강물은 평소보다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강원 상강과 동해안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삼척이 180.5mm, 향노봉 152.5, 동해 119.9, 강릉 102.6mm 등입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3시 반쯤 평창군 봉평면의 한 펜션 캠핑장에서 나무가 텐트를 덮치면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삼척에는 오늘 오전 한때 시간당 72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 등 비 피해가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모레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계곡 고립사고 등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가 파이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고립되면서 운전자 9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상황 홍진아 기자가 전합니다. 가로수 한 그루가 뿌리가 뽑힌 채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서 강풍에 뽑힌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에는 북악 스카이웨이 도로 위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갓길에 차량 10여 대가 정차해 있고 차량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 터널 인근에서 도로 곳곳이 파이면서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라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인천 중구 은복동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잠기면서 운전자 등 9명이 구조됐습니다. 오후 7시 반쯤에는 계양구 동양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인천에서는 차량 고립과 주택 침수 등 모두 3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광주시 회덕동에서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폭우로 하천 인근에 있는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850여 가구가 정전됐다가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어제 저녁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가 현재는 풀린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에 폭우가 예보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지금 비가 강한 지역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최근 1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실시간 표출되고 있는데요. 비가 강한 지역을 먼저 살펴보고 그 지역의 제위험지구와 CCTV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구름은 동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전 시간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갔고요. 강도도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강한 지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강원 영동 지역인데요. 삼척, 동해, 강릉 지역으로 빗줄기 지금 거셉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지역이 1시간에 30mm 안팎 호우 지역인데요.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가로 갈수록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동풍이 백두대간과 맞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키기 때문인데요. 모레까지 해안 지역으로 최고 400mm의 비가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주문진항 상황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살짝 흔들릴 만큼 비바람이 거셉니다. 호우특보에다가 풍랑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동해안 지역에 이번 장마 기간에 이미 7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산사태 피해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가장 강한 삼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척에 있는 정화지구 상황 살펴볼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비탈 아래에 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우 시에는 이 지역으로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산비탈 아래
주거지가 밀집해 있죠. 일대 주민들은 호우 시에 산사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상황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CCTV 영상을 통해서 현재 비가 오는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화면이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대 도로는 빗길입니다. 동해안 도로 오늘 운행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지 계곡 주변은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밤새 침수 피해가 많았는데 동해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동해안으로도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양양 지역인데요. 지금 이 지점으로 빗줄기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침수 위험 지역이 있는데요. 양양 동명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동명천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이 하천을 따라 인근으로 주택과 농경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제방이 낮고 만조 때에는 물이 바다로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남쪽에 있는 오산리 마을 일대로 침수 피해가 졌습니다. 지금 이 지역 상황 볼까요? 네, 지금 이 지역은 비바람 거셉니다. 이번 비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만큼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조 때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모여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시작되는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물론 17일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도 참석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여기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까지 4곳의 사건 관계인들이 의견서를 내고 이 전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했는지 또 이 과정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각자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대검찰청 형사부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대검 측은 규정상 심의위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며 출석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경우 오늘 심의 자리에선 한때 극한으로 치달았던 검찰 내 갈등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번 사건 수사 지휘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기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대검 측이 사실상 이를 수용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오늘 의견을 들은 심의위원들은 논의를 거친 뒤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표결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고 유병헌 일가 차남 유혁기 씨가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3일 미 법무부 발표를 인용해 미국 연방보안관이 지난 22일 유 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유 씨 체포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유 씨는 유병헌 일가 가족이 운영하던 교회와 청해진 해운 등으로부터 1억 6,900만 달러를 횡령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김용범 기획지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 사업은 소비 활성화와 피해 업계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약 1조 원 규모의 소비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8대 분야 할인 쿠폰은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등 분야 소비 쿠폰으로 온 오프라인 상품 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 속에 코스피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26포인트 하락한 2213.93에 코스닥은 0.7포인트 내린 800.9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악화와 대형 기술주 약세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는 가운데 기관은 물량을 내놓으며 봉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내리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나흘째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경동제약은 항염증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0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요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알려면 2주일을 기다려야 해서 많은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수프 판매 업체는 안전을 위해 의사를 고용해서 매주일마다 30명의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검사 결과가 2주일씩 걸려 사장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If I shut down waiting for test results for 13 days, I'll go out of business. It's hard to put into words. 미국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검사 요청이 급증하는 바람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You send it off to a central laboratory. There's a time there in order to do the delivery of the sample. Then they have to do the testing. They're kind of backed up. It takes a while to come back. 문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권력과 돈이 검사 결과 시간과 관계가 있다고 개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나 프로 운동 선수들은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반면 서민들은 심하면 3주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재택근무가 어렵다는 공장에서도 재택근무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유리 제조 회사입니다. 한 남성이 집에서 화상 전화로 공장 작업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공장에는 카메라를 손에 든 작업자가 있는데요. 기계에 문제가 생겨 재택근무 중인 담당자에게 해결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おそらくリレーの故障だと思います。交換の方をお願いいたします。 공장 출근자를 줄이는 데는 올해 도입한 AI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 발생한 문제에 관한 데이터와 숙련된 작업자의 노하우 등을 모두 인공지능인 AI에 대량으로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그 자리에서 해결법을 알려줍니다. 덕분에 숙련 기술자가 자리에 없어도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이런 방법을 통해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공장 출근자를 50% 줄였습니다. 중국이 국내 여행 시장을 개방하자 전국의 관광지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고궁의 실내 전시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실명 예약을 통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전시된 유물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시성 시안의 랜드마크인 다옌탑도 6개월 만에 전면 재개방됐는데요. 하루 입장객 수는 1,500명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발원지였던 후베이성 우한에도 후난성의 단체 관광객이 찾아와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现在武汉防疫措施已经做得很好了嘛，所以我们还是不怎么担心。 스촨성 칭청산과 두정옌 경관구에는 국내 관광 개방 후 일주일간 연인원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다른 성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기다려온 베이징 시민들도 서둘러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하이난성 산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정도로 저렴한 데다 면세구역이어서 최고의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주는 바다거북이의 주요 산란지로 유명합니다. 바다거북이가 산란하는 모습은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 있는데요.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바다로 기어가는 귀여운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선 전통적으로 바다거북알이 식용으로 애용되면서
몇십 년간 그 수가 급감했습니다. Dia kurang pengetahuan, kurang education dari benda itu. Jadi kita ni ada tugas juga yang menyedarkan masyarakat. 거북알이 불법으로 채취되는 사례도 많아 최근 테렝가누주는 거북알 거래를 올해 안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Ini binatang yang unik. Jadi kalau kita tak jaga memang macam next generation memang tak boleh tengok. Benda yang semakin mengacau kepupusan macam. 그러나 말레이시아 현지 문화로 수세기 동안 내려온 거북알 식용 거래 적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온라인 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12시간 동안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 제적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참여해 과반수인 80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찬성은 499표에 그쳤습니다. 지난 5월 김명한 위원장 제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인 노사정. 심각한 일자리 상황 앞에서 지체하거나 주저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뜻을 모은다는 목표 아래 40일 넘는 논의 끝에 고용유지 노력과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최종 서명을 앞두고 해고금지 명시 등이 빠졌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거취를 걸고 꺼내든 카드는 임시 대의원대회. 노사정 합의안을 온라인 투표에 붙여 부결될 경우 집행부와 함께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번 사회적 교섭을 먼저 제안한 조직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최종안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넘지 못하며 기대를 모았던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도 무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시서스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송구만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직구 시서스 가루입니다. 시서스는 인도 등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인데 가루를 물이나 요구르트에 타서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가시가 걸린 것처럼 목이 따갑고 속이 쓰리는 등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해외 직구 제품 6개의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2개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많게는 킬로그램당 242mg의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시서스의 추출물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했고 분말 형태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국내 판매나 복용 모두 금지했습니다. 시서스 가루는 현재 전례적인 안전한 식경험이 없어서 현재로는 식품 원료로 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식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직구 제품은 식약처나 관세청에 통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허가된 제품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분별한 시서스 가루 유통을 막기 위해 해외 직구 대행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기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국내 유일의 판다 한 쌍 사이에서 자연 번식에 성공한 겁니다. 김기은 기자입니다. 진통을 느끼기 시작하자 엄마 판다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거친 숨소리도 이어집니다. 진통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판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6.5cm에 몸무게 197g, 성체 체중의 800에서 9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엄마 판다는 혀로 아기 판다의 몸을 계속 핥아줍니다.
국내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다는 임신과 출산이 매우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3, 4월쯤 짝짓기에 성공하면 4개월의 임신 기간을 가진 뒤 출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다 생일은 7, 8월에 몰려 있습니다. 가임기가 1년에 3일밖에 되지 않아요. 딱 1회. 그래서 그 3일을 놓치게 되면 일단 임신 자체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짝짓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암수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 판다가 지난 2016년 한국에 들어온 지 1601일 만에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잘 보기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아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괜히 기쁘네요. 입국 당시 만 3세, 만 4세였던 판다들이 건강하게 120kg대의 성체로 자라며 지난해부터 임신과 출산에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동물원 측은 아기 판다가 면역력을 갖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생후 5, 6개월쯤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우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강원도 양양과 속초, 고성에 1시간에 3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고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만 호우경보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세게 불어 해안가와 경기 동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강원 영동 지방에 는 최고 400mm 이상의 물벼락이 떨어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00에서 2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 정도입니다.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내일은 전국에 다시 비가 오다가 수도권 지역은 내일 낮에, 서울, 경기 지역은 내일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비서관 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비서관의 도재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비서관의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 그리고 사회정책비서관의 유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